이번 화를 통해 밤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밤은 카이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사서 카이저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먼트 정거장이 알핀에 의해 바뀔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자신이 신이 되길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후 죽음의 층에서는 주술에 얽힌 사람들을 구스장한테 전부 풀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죽음의 층 사람들은 변화보단 안주하는 걸 선택했었기 때문에 이건 밤에 지나친 오지랖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밤은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면서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화에서 밤이 보여줬던 막무가내식 정의도 예전에 밤이 잘못됐던 행동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댕댕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댕댕한테 자유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밤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댕댕의 사연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던 행동은 구스탕이 지적했던 밤의 문제점에 해당됐죠. 자드도 처음엔 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아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아드의 정의가 강제와 강요로 다가왔죠. 물론 밤이 자아드보다 나은 건 맞지만 밤의 정의도 누군가에겐 강제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밤이 인간들에게 호의적이었던 V를 닮아갈지 아니면 자아드처럼 점점 신 같은 존재로 군림할지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밤의 신수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떡밥이 다시 나왔는데요. 시험의 층에서 밤의 신수 저항력은 랭커였던 레로로의 공격을 튕겨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물론 이때 레로로가 살살 공격한 거지만 밤을 보고 괴물이라고 평가했었죠. 참고로 반쪽짜리 자아드 공주인 아낙과 쿤 가문 직계인 쿤 아게루 아그니스, 유라시아 가문 지파인 라우레는 날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게임에서 밤의 신수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화른을 공격하면서 비선별 인원 특유의 신수 제어 능력을 뽐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밤은 우렉 마지노와 비교됐었죠. 이후 밤은 파도잡이 포지션을 배정받았는데요. 루포비아 렌은 한 개의 방을 다루는데 2년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인원 렌을 보고 천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은 2주 만에 방을 다루면서 또다시 신수의 가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파도잡이로서의 재능이 뛰어난 라우레도 밤의 재능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랭커인 퀀트조차 익히는데 수십 년이 걸린 여크렘 제어를 한 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퀀트도 이때 밤을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밤의 진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층에서는 영가문 직계인 이화를 여크렘 제어로 가볍게 멈추면서 클라스를 입증했고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랭커인 러브를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브도 밤을 멈추면서 여크렘 제어에 당해 패배했지만 애초에 랭커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대결이었죠. 그러고 나서 러브도 밤의 실력을 인정하며 확실히 밤은 일반 선별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층에서 밤은 우렉과의 대결에서 우렉이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로 우렉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고요. 28층에서는 2급 선별인원 상위급 파도잡이인 코어 에트로가 3개의 방을 사용하면서 까불었는데요. 이때 밤은 방 5개를 사용하며 2급 선별인원 최강이라는 걸 과시했습니다. 참고로 아낙은 쿤난과의 대결에서 방 4개를 사용했고요. 베타가 방 5개를 사용했지만 밤한테는 상대도 안 됐습니다. 이후 밤은 카이저와의 대결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템들을 가볍게 피하면서 신수의 가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라카와 다시 만났을 때 밥솥에서 배운 신원유를 사용해서 카라카의 신수를 사라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바는 이 모습을 보고 밤을 우렉 같은 괴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숨겨진 층에서 방은 13개의 방을 사용하며 예전보다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드와 싸울 때 본능적으로 신수를 사용하면서 역시 타고난 신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밤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수를 보여주며
자아드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 자아드는 밤에 새로운 화적 공파술에 의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물론 밤은 엔류의 시동무기인 가시바를 받아 강해진 것도 있어서 완전히 밤의 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지만요. 이후 밤은 보이지 않던 구스탕의 봄을 먹는 가오리를 감으로 공격하면서 역시 신수의 가오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정거장에서는 C급 선별인원 다수를 한 번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밤은 유한성과 하천이한테 실력을 인정받았었죠. 하지만 랭커 찰리가 신수 제어술로 공격하자 밤이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랭커한테는 역부족이라는 설정이 나왔고요. 이후 검은 사물을 시동하고 나서야 랭커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밤의 순수한 신체 능력이 랭커급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검은 사물과 가시의 힘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랭킹 100위권 이내에 속한 하진성도 공격하기 쉽지 않았던 칼라반의 몸에 상처를 남겼다는 건 밤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3부에서는 C급 선별인원들을 압도하면서 이제 C급 선별인원들과도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고요. 바라가브를 상대할 때 초창기 밤이 보여준 것처럼 신수의 가오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이 처음 관리자와 계약을 맺었을 때 이건 비선별인원인 밤한테는 족쇄가 될 거라고 나온 떡밥이 있었는데요. 계약을 맺었는데 밤이 신수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설정은 서서히 관리자와 맞먹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밤의 몸속에 관리자의 힘이 들어갔다는 게 밤이 슬슬 관리자의 위상에 비견될 만한 걸 표현한 것 같고요. 밤이 관리자를 죽인 가시를 얻었으니 서서히 관리자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아들을 꺾는다면 그 다음 강자는 관리자니까요.